오스카 goes to 테마록. In my dream, 맥이나요? beyond my dead body. 오빠 아니지. I'm king of the world 해야지. 많은 영화를 봐라. 그 말을 해주신 분은 동네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장님과 함께 아카데미 시상식을 함께 TV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 긴급하게 저희 셋이 모였습니다. 댓글에도 많이 달렸죠. 빨리 하라고 긴급 방송. 네. 스탠 형,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우디님. 안녕하십니까. 예, 거의 뭐 편집이 필요 없는 알짜배기 멤버로 모이셨네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축하를 해주고 계시고 더불어 저희 팟캐스트 게시판도 난리가 났습니다. 평상시에 좀 글 좀 쓰지? 그리고 다 좋은 얘기죠. 예. 예, 그래도 정말 다들 오래간만에 반가운 아이디도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또 저희 게시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조로 녹음 시작 전에 제가 자진 빠따를 제 얼굴을 스스로 가격하면서 세대를 맡고 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기쁨의 빠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어떻게 실시간으로 TV 앞에서는 못 보셨죠, 다들? 네. 저는 봤어요. 그러셨어요? 제 예. 평생에 TV조선을 3시간 이상 시청하기는 처음이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전 일정 다 포기하고 기생충이 상 탔다고 저 정치적 발언 뭐야? 라이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오전 일정 다 포기했습니다. 예. 예. 저는 출근을 했고 다행히 오늘 휴가인 친구들이 집에서 보면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급 게시판에도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저도 우디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회의 도중에 계속 수상 결과를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눴네요. 예, 그래서 한번 기생충을 중심으로 오늘 시상식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참조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일찍 방송에서는 2개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3개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뭐 외국어 영화상, 국제 영화상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고 각본상 가능성이 있다. 잘하면 감독상까지 작품상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스텝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예측이 틀렸습니다. 편집상하고 미술상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다 아시지만 알짜라고 얘기해서 뭐 다른 걸 폄훼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본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주요 연기 부분에 4개하고 감독, 작품, 각본 이게 이제 에센셜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결과라고나 할까요? 예. 예. 틀려서 기분 좋은 그런 결과입니다. 남녀 주연상까지 흔히 뭐 빅5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 중에 후보에 오르지 못한 연기상 부분 제외하면 싹쓸이. 더 재밌는 게요. 제가 사실은 좀 새벽부터 출장 준비를 하냐고 어제 밤을 샜는데 5시쯤 지금 전 세계 가장 빠른 영화 소식지면서도 예고편이 올라오는 커밍순.net이라는 사이트에 그래요? 오스카 포를 했어요. 작품상, 감독상. 제가 그걸 퍼다 날랐는데 감이 이상해서 지웠어요, 제가. 거기 수상 결과를 보면요. 작품상의 1917이 55%. 기생충이 17%인가 밖에 안 됐어요. 아하. 누군가 또 조작을 했나? 이 로컬 놈들. 감이 좀 이상하거나 혹은 요거 올렸다가 기생충이 상 많이 타면 개망신 당할까봐 글을 지웠는데. 박원이 좀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면은 그걸 주시하고 있던 기자가 또 캡처를 해가지고 또 파하고 삑사리 내다 이래서 또 기사에 올랐을 텐데. 득보라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일단 총평을 좀 드리자면 뭐 대만족이죠, 뭐 대만족. 그리고 이 정도까지 선전하리라고 기대한 뭐 평론가나 영화인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기생충 말고요. 25년 전에 어쩌면 한국 영화가 오스카에서 상을 받는 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가 정신 나간 놈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전자가 있었죠. 내 나이 한 70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동년배의 영화인들도 훌륭하지만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보다 훨씬 젊은 80년대
90년대생들이 영화를 한참 할 때인 제 나이로 70대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60이 되기 전에 70을 아직도 십몇 년 남겨둔 지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던 게 역시 너무 강한 기세로 올라왔던 1917. 골든글로브 이후부터 뭐 아주 극찬. 심지어는 국내 시사에서도 작품상 1917 가져간다라는 실제 SNS에 기자시사 평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쩔 수 없는 그 언어의 장벽. 비영어권 영화로는 거의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뭐 감독상 로마도 있었고 또 뭐 후보들은 종종 올랐었죠. 뭐 인생은 아름다워도 있었고. 예. 실제로 수상까지는 처음이고요. 이안 감독이 와우 와우 장룡, 장룡 그리고 예. 브록백 마운틴을 했지만 사실 헐리우드 영화라고 봐야 되니까 그야말로 로컬 영화가 또 다른 로컬에서 상을 받은 거로는 이게 처음이죠. 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카데미 회원들이 봉준호 감독 미워서 그 로컬 영화제 아니야? 그랬더니 아카데미 회원들이 이 새끼 한번 줬대 봐라 이런 거 상을 많이 줬다는. 로컬 영화제 되기 싫어가지고. 그걸 또 미리 계산했다라는 봉 감독이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썰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스탠리 형 다음 차기작 마케팅 벌써 기획하셨죠? 제가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스카 마케팅비가 한 100억 정도 드니까 그걸 밀어줄 또 투자사나 스폰서가 있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케팅을 수시로 오스카 걔네들이 뭐 영화를 알아? 이러고 해야 걔네가 더 열받아서 상 줄지 모릅니다. 두 번은 통하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기생충이 정말 주요 부문을 거의 휩쓸면서 또 그 주요 부문 기생충을 제외하면 이변이랄 게 없는 나눠 가진. 다 받아갈 때가 받아갔죠. 그래서 기생충 말고는 딱히 뭐 언급할 거 많지도 않은 영화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주디 탈 줄 알았고 좋고 당연히 타야 되고 뭐 다 예상대로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부문별로 한번 저희가 수상 결과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상 올해는 9작품이 올랐었죠. 네. 10작품을 못 채웠어요. 네. 예, 뭐 10개까지 가능한 거죠. 예. 네, 10개까지. 그래서 뭐 애써 올해가 뭐 흉년이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기생충의 성과를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죠. 예. 저도 참 성미가 못 내먹은 게 말이죠. 작품상 수상 직후에 녹색창에 들어가서 댓글을 쫙 봤어요. 알다시피 녹색창은 뭐랄까 오염돼 있다고나 할까?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지금 박원님 말씀하신 기생충이 영화가 좋아서 탔느냐. 올해 경쟁작들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탔지. 그런 말을 해요? 댓글. 댓글에 그런 게 있었고.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상당히 배 아프다라는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좌빨 감도가 그렇게 반미 외쳐서 미국 욕하더니 미국에서 주는 상 받으니까 좋더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 남는 거는 이제 이게 기생충이 왜 걸작이냐. 망작이지. 차라리 우리나라 우파 영화 좋은 것들 많은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아카데미는 바보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걸 찾아보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저도 좀 못돼가지고. 예, 하여튼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1917을 제치고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상소감 관련해서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한국 영화계에서는 뭐 사실 최고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CJ의 이미경 대표가 이미경 부회장이 부회장이 수상소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모 평론가가 투자 배급사에서 수상소감 얘기하는 건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품상의 수상자는 제작자죠. 프로듀서. 제작자입니다. 프로듀서죠. 그러니까 익제큐티브 프로듀서가 있고 프로듀서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EP도 PD입니다. EP도 PD인데 EP는 좀 더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그렇죠. 예.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보면 되고 프로듀서는 작품 내적인
그러니까 우리 영화 사전을 들어가 보면 말이죠.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필름메이커스 핸드북을 딱 보면 뭐라고 구분되겠냐면은 프로듀서는 예산을 조달할 책임은 없지만 예산이 초과될 걸 승인한 권한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 EP는 예산을 조달할 책임도 있고 예산을 초과할 승인권도 가지고 있는데 딱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련된 예산 가지고 쓰는 게 프로듀서라는 거죠. 둘 다 프로듀서인데 좀 더 재정 조달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사람이 EP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EP도 프로듀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은 조금 그 관계가 지금 애매하긴 해요. 조금 왜냐면 애매하긴 하죠. 프로듀서들이 그런 비용에 관련된 부분 책임지지만 또 투자를 받기 위한 기획 일까지 많이 하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프로듀서분들. 한국 영화의 크레딧에는 이제 기획이라는 부분이 이제 약간 EP하고 혼동되는데 기획이라는 크레딧을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네. 일본 애들이 이제 기획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주로 기획 일을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기획하고 시나리오 마련하고 돈 구하는 쪽이고 현장 일은 저도 이제 그렇죠. 프로듀서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그 프로듀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또 라인 프로듀서라는 이제 한국에서 프로듀서 역할은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라인 프로듀서나 그렇죠. 예. 프로덕션 매니저가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예. 그 흔히 얘기하는 제작자한테 주는 상인 거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작자한테 주는 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키리가 그러면은 제작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냐면은 EP로 크레딧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인베스터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자격이 프로듀서로 있죠. 올라갔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보통 헐리우드 작품상 같은 경우는 EP보단 PD가 많이 수상소감을 말하긴 해요. 근데 이번에가 또 어떤 경우입니까? 한국 영화가 최초로 작품상을 받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PD에서 EP로까지 넓혔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거라 보지 않고요. 예. 돈 있어가지고 예술가 후원한 일을 했는데 그 예술가가 상 받으면 기쁜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메세나라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가령 뭐 대기업들이 그 피아니스트를 후원한 경우도 있고 또 바이올리니스트 후원한 경우도 있고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돈을 좋게 쓴 거지. 그리고 이미경 부회장이 그냥 전주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그럼요. 그 또 유명 그런 자기의 예술가, 인맥을 동원해서 예. 그런 또 엔터테인먼트의 많은 그 파워 피플들하고 교류가 있었고 뭐 그 양반 생일 잔치에 퀸시 존스도 오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오는 그런 사이인데 그 정도 한국 영화의 좋은 날 무대에 올라가서 한마디 할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루언서인 거죠. 물론 지금 한국 영화 시장에서 그런 대기업의 행보에는 명과 암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실제 어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 CJ가 이번에 한 100억 가까이 썼다면서요? 예, 저는 뭐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영화사는 뭐 남는다고. 그렇지. 예, 아니 설탕 한 봉지 팔아가지고 그럼요. 막말 얼마나 남는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드디어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술가에 대한 후원이 또 투자가 보상을 받은 거니까 본인도 EP로 이름을 올렸고 제작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같이 이제 오래된 사람은 또 역사를 좀 알잖아요. 이 양반이 사실 그 30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고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95년 당시에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건희 리 회장께서 스필버그하고 만찬을 나누다가 한번 망신을 당한 다음에 스필버그는 저거 하려고 드림웍스 만들려고 투자자 만났는데 우리 이 회장께서는 반도체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미키리였단 말이죠. 근데 미키리는 스필버그 당신의 비전을 지지한다. 그래서 스필버그한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던 5억 불인가 어쨌든 꽤 크게 그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드림웍스 그게 출범 바로 당시 드림웍스죠. 그렇죠. 지금 드림웍스 출범 당시에 스필버그나 게펜이나 카첸버그를 빼놓고 가장 큰 대주주였거든요. 그때부터 25년 전부터 여태까지 공들인 거 생각하면은 뭐 그 보상을 다른 경로로다만 받은 거기 때문에 약간 돈 벌어서 쓸 때 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그 법인들하고 이렇게 합작을 예, 선뜻 하는 게 큰 규모로 잘 없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그 당시에 상당히 신선했죠. 우리나라 회사가 그런 일을 해? 예, 충격적인 사실 뉴스였죠. 그거보다 한 2년 전에는 제가 다니던 그 대기업에서 비슷한 형태를 하긴 했어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드림웍스는 5억 불이었고 제가 다니던 그 영상사업단은 6천만 불인가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리젠시에다가. 그래가지고 히트 받고 몇 작품 받아가지고 그로 인한 성과는 뭐냐면 히트에서 갑자기 코리아타운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데블스 어드버켓에서 알파치노가 갑자기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니가 왕각장 아마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헐리우드 파견 나갔던 선배님한테 아니 왜 알파치노가 갑자기 한국말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분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한국 배려해 준다고 넣은 거야. 그래서 저 스스로 저 자괴감을 느꼈던 한 6천만 불 투자해가지고 코리아타운 메카트 나오고 알파치노 되지 않아 한국어 하려고 그 삼성에서 돈을 넣었나? 라고 생각하면 그 26년, 27년 지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저도 많이 시타이 듭니다. 예. 크죠. 그랬군요. 스탠리 킴. 저는 당시에 뭐 돈을 직접 결정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레전더리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또 그런 네, 당시에 흑역사가 있어, 리전시라는 흑역사. 뉴 리전시 영화 패키지 몇 개 투자를 했었습니다. 사업단에서. 아마 이제 그 논란의 발언을 하신 분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수상자 명단에는 곽신혜 대표와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작자로. 근데 거기에 이제 크레딧에는 오르지 않은 그 수상자 크레딧에는 오르지 않은 미키리가 아마 수상 소감을 한 것에 빗대서 또 한국 영화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엄밀히 테크니컬리 따지고 들어가면 EP가 끼어들었다라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거듭 얘기하지만 EP도 프로듀서고 또 워낙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저거 아시겠지만은 왜 카메라가 넘어가서 갑자기 업 이러잖아요. 그 탐 행크스가 막 주동을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보니까 미키리가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키가 작으시니까 저분을 들어올리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생방송 도중에 이제 그 수상 소감을 다 했기 때문에 다 끄고 내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쪽에서도 계속 이제 그 주조에서 PD가 코를 줬겠죠. 야 끝내. 근데 이제 미키리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는 탐 행크스가 주동해가지고 업해서 야 다시 조명 올리고 세트 세워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견한 거죠. 네. 그분 그 미국 사람들을 보기에 대견했는데 아니 그거 30초에서 1분 더 못 줘. 그래서 탐 행크스가 나서 주도해가지고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줬는데 좀 대승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대승적으로 보는데요, 뭐. 작품삼에 관한 그 우리 소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북미에서 배급을 했던 니온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작품이 워낙 좋고 CJ에서 힘 많이 썼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무리 구술이 좋아도 잘 꿰야 되는 거니까 뭐 여러 번 우리 헐리우드 리포트 시간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똘똘한 포스트 와인스타인 시대의 똘똘한 제작 배급사, 그러니까 독립적인 우리가 칭찬을 많이 했죠. 뭐 A24, 그렇죠. 안나푸르나 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온이고요. 그 2017년에 설립됐으니까 업력도 얼마 안 됐어요. 고작 3년이네. 네. 물론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오래 일했겠지만요. 두 사람이 동업인데 그 탐 퀸이라는 사람은 와인스타인 컴퍼니 산하에 있었던 그 라디어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설국열차를 미국에 배급한 경험이 있고 이제 그 인연으로 봉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라는 양반이고. 그때 이미 안면을 익혔겠구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인 팀 리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몇 번 좀 특이한 상영회라든가 행사를 잘한다고 소개했던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라는 그 텍사스 지역의 지역 기반 영화관 체인이죠. 그거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급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다음에 이 팀 리그의 또 장점이 그 판타스틱 페스트라고 어떻게 보면 뭐 부천 판타지 영화제처럼 굉장히 공포 영화라든가 장르 영화 많이 다루는 그런 또 영화제도 개최를 하고 나름 이 장르 영화 팬들한테는 소중한 그런 존재인데 이제 이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해서 2017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아이토냐를 배급하면서 좀 이름을 알렸고 이제 작년 올해를 거쳐서 더 우리계까지 친숙한 이름이 됐는데 올해는 기생충뿐만 아니라 요즘 뭐 굉장히 또 많이들
칭찬하시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그것도 했다면서요? 네, 그것도 이쪽에서 미국은 배급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어 영화상이 왜 프랑스에서 레미제라블을 냈을까? 물론 그 나라 사정이긴 하지만 안 그랬으면 같은 회사의 두 영화가 다 들어갈 뻔해서 일부러 좀 피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온이 굉장히 영리하게 마케팅을 한 게 10월에 개봉을 했는데 미국에서 뉴욕에 2군데, LA 한 군데에서만 상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 뭐 화제성, 기대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그 줄 서서 보는 영화. 플랫폼 릴리즈의 전략을 네. 제대로 구사했구만요. 그런 인상을 주면서 젊은 애들이 이제 특히 SNS 같은 걸로 막 이제 이렇게 제스카 하이프를 징글도 재빠르게 대응하고 만들고 그래서 사실 계산을 해보면 소위 스크린당 좌석 판매율은 뭐 엔드게임보다 높았다. 비교할 순 없지만 점유율을 높였다는 네, 점유율을 얘기구나. 확 높이면서 그게 이제 좀 주요했고 입소문을 내는데 주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카를 보통 그 1월에 투표를 하니까 그 전에 그 스크리너를 다 돌리잖아요 회원들한테. 그치. 그래서 아주 오스카 그 회원들이만 12월 초부터 쏟아진대요. 그 뭐 DVD도 오고 요즘은 또 들어가서 보게끔 그렇죠.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 보게끔. 보죠. 근데 니오는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안 풀었대. 어. 그러면서 되도록 그 예, 예.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오스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영회가 특별히 있는데 거기 와서 보게끔 자꾸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조그만 걸로 보는 거랑 같이 보면서 같이 감탄하고 웃고 하는 그렇지. 그 경험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치밀한데. 그렇게 했다. 콜라랑 팝콘 같은 것도 서비스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나만 좋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외국어 영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상당히 주요한 게 아닌가. 예,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디님을 칭찬하고 싶어요. 이런 정보는 또 우디님의 정보력이 없으면 또 알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올라오고 안 올라온 스탠리의 무비 101에 프랑스 영화를 루메르제를 영화로 더 인정하느냐. 같이 보는 거다. 에디슨은 혼자 보는 거다. 영화의 본질은 같이 볼 때 올라가거든요. 그 전략을 철저하게 이제 구사했다는 점에서 니온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지금 또 이제 우드님의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또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오르네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는 젊은 영화를 꿈꾸는 영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자, 내가 영화는 하고 싶어. 근데 배우하기에는 내가 좀 왠지 좀 끼가 모자란 것 같아. 감독하기에도 좀 감독은 하고 싶지. 근데 감독하기에도 그렇고 스텝하기에도 그렇고 배우하기도 뭐 그렇고 근데 영화는 꼭 하고 싶어. 이런 분들 말이죠. 마케터가 되세요. 마케터가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 하는 직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폭이 난 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하고 싶어요. 오는 친구들 보면 배우 아니면 감독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영화 쪽에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 하나가 마케터인데 마케터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 영화의 거의 많은 부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터에서 가장 많이 옮겨가는 분야가 제작인데 제작도 하고 마케팅을 하면 영화의 전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나는 좀 왠지 좀 날기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대신 꾸준히 파고드는 어떤 끈기라든가 사람의 대인관계가 좋다든가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든가 그런 분들은 마케터로 시작하세요. 네온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예. 기생충의 제작자 곽신혜 씨도요. 기자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마케터 일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바른손 그렇습니다. 예. 대표이사가 된 경우입니다. 오늘 또 스탠리가 방송에 참가하니까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또 몇 가지 또 잡정 정보를 또 TMI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친구 유호성 대사 시내는 잔 있노? 네, 그때 이제 서태화가 잘 있다. 거기서 이제 서태화가 이제 곽경택 감독이 모델이고, 그렇죠. 네, 예. 거기서 시내는 잘 있노? 할 때 그 시내가 바로 바른손의 곽신혜 대표 되시겠습니다. 원래는 키노 기자였다가 말씀하신 대로 마케터를 하셨고 바른손 대표로 해서 오늘 또 이 곽신혜 대표 사무실에 가면 이제 뒤에 오스카 걸려 있는 거네. 이야. 나는 청룡영화상도 못 받아보고
저랑 같이 일했던 감독 사무실에 가면 청룡영화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상도 못 받았는데 야, 곽 대표 사무실에 가면 오스카가 걸려 있는 거 아니야. 오빠 그냥 밀레니엄 팔콘 이런 거 있잖아. 아,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선생님 그 사무실 가시면은 누구 누구시더라? 네. 그럼 아, 저 오스카에 절하러 왔습니다. 이래야지. 예, 하여튼 지금 우디님이 니온 배급사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뭐 미라맥스 이후에 그 와인스타인 컴퍼니가 빈 자리를 놓고 뭐 A24라든가 안나푸르나 또 심지어는 뭐 블루마우스까지 이런 뭐 예술영화 혹은 장르영화 배급사들이 지금 옹기종기 그 왕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니오는 작품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영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배급한 작품들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기생충에 기생에서 아, 탄력 받지. 예, 이제 거의 받아요. 안나푸르나나 A24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니온이 배급한 영화 중에 허니랜드라고 아마 장편 다큐 후보에 올랐던 작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배급하는 예, 그 맞아요. 작품 수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잘 지금 골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스카 위닝 컴퍼니라는 걸 앞에 딱 달고 그렇죠. 들어가면 크죠. 네, 마켓 밸류가 달라져요. 찾아보니까 그 루피탄 용어가 좀비 리틀 세상에서 몬스터스, 예, 맞아요. 애들 데리고 그거 음. 지도교사로 나오는 그 작품도 했었고 하여튼 이혼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와인스타인은 개새끼인데 그 밑에서 배운 저 제이슨 블럼도 아인슈타인에서 어쿠지션 했잖아요. 구매. 예. 이 사람도 출신이면은 사장은 개새끼인데 일하는 사람은 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예, 그렇게 작품상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사실 작품상보다 보다 좀 감동적인 순간은 역시 감독상 시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감독상 부분에서는 또 봉준호 감독님의 아주 감동적인 수상 소감으로 거기까지는 준비한 것 같더라. 준비했지.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몇 번 감격의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자, 그 자리에서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 그 카메론 형님처럼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I'm the king of the world 이랬으면 첫 마디가 이제 마틴 스콜세시 영화를 보고 자기가 잘했다. 그 우디님 보시다 알다시피 통역 얼마나 절묘하게 끊어. 제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의 책을 보고 이런 걸 인용했습니다. 딱 끊고 바로 그분은 마틴 스콜세시였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때 마틴 스콜세시 형감이 울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요. 예. 막 울컥하면서. 정말 영리하다 봉 감독. 그러니까. 올해 가장 감동적인 순간 원래는 전통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여우주연상 수상 부분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봉준호 감독님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시상식장을 뭐 휘어잡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 덕분에 또 그분한테 영화를 배워서 딱 호명하는 순간 마치 나보다 내 자식이 상을 받는 듯한 그 아버지의 울컥한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있던 영화인들이 다들 브라보 하면서 마틴 스콜세지를 둘러싸가지고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점에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됐고요. 사실 다 알잖아. 그날 아이리시맨이 완전히 물먹고 네. 있다는 걸 이미 골든글러브에서 다들 느꼈고 사실은 그런 약간 불편할 수도 있죠. 아무리 뭐 경로사상이 우리 같지 않은 사회라고 해도 근데 면도 세워주고 그거는 봉 감독에 대한 그 기립이기도 하지만 또 옹에 대한 기립이기도 하니까 아주 영리하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거명되는 그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빛나는 샤론 체이가 통역을 잘하긴 했지만 이럴 때 내가 이 수상 소감을 듣는 외국인들이 참 이 부분을 놓치는구나 하고 했던 게 영화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콘틴 형님. 그다음에 이제 저만큼 훌륭한 감독이신 샘, 나머지는 다 이제 물론 마틴 스콜세지도 마티라는 애칭을 했지만 샘이라든가 이렇게 애칭으로 갔단 말이죠. 요거 묘한 뉘앙스가 있거든. 저런 거죠. 샘 맨데스도 후보였나? 토드 필립스 뭐 잘했어. 이런 뉘앙스.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그 형님이라는 호칭이 저희도 뭐 대먹지 않게 70 노인들한테 뭐 마틴 형님이 말이야, 드니로 형님이 이런 말을 우리 저 배태 녹음하면서 했잖아요. 사실 한국사에서 형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붙어 있죠. 친근함, 존경, 가끔가다 맘먹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예우와 친밀함이 동시에 깔려 있는 게 형님이라는 표시인데, 콘틴 형님 딱 이런 순간,
야, 저 묘한 뉘앙스가 외국인들한테도 그렇다고 뭐 브라더 콘틴 뭐 이러면 또 안 되죠.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유 브로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뛰어난 통역사도 저 뉘앙스까지 전달할 수 없음을 참 아쉽게 느꼈습니다. 저는. 예. 샘 맨데스 표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저거 있잖아요. 상도 오빠도 기분 더러운데 저 새끼가 나 언급도 그냥 끼워 넣기로 하네. 이런 표정. 그 토드는 거기에 비해서 약간 좀 온화한 표정. 기대했겠어. 예. 근데 샘 맨더스나 감독상 후보 오르진 않았지만 저런 거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만요. 탐 행크스도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관록이 사람을 좀 여유롭게 하는구나. 예. 그리고 거기에 화면에 어떻게 잡힌다는 걸 다 아는 거지. 그렇지. 예. 작품상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살짝 언급을 못했습니다만은 제인 폰다 여사가 이제 예. 희상자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좀 어떤 시대의 변화를 아주 그렇지. 단적으로 드러낸. 제 기억이 맞다면 최근까지도 반 트럼프 시로 수차례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셨던 할리우드 최고의 이제 액티비스트고 물론 이제 보수 진영들한테는 조롱도 받습니다. 뭐 비싼 뭐 집에서 살고 뭐 그러면서 무슨 액티비스트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인 폰다 여사가 상을 줄 때도 굉장히 뭐랄까 뿌듯한 표정으로 상을 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으로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작품이 어디로 갈지 그렇지. 느껴지는데 예. 사실은 제인 폰다가 나온 순간 감 빠르신 분들은 1917은 아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 제인 폰다가 시상자로 딱 나오는 그 순간 저는 원래 이제 감독상까지만 보고 됐어. 뭘 또 바래. 이제 슬슬 나가야지 하다가 아니야. 좀 더 볼까 했는데 제인 폰다가 나오는 그 순간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제인 폰다의 얼굴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톰 행크스라든가 마틴 스콜세지 같이 이렇게 원로에 이제 이런 게 보였고 여기서 또 개인 또 숟가락 얹자면은 사실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 상 받을 때 저는 별로 부럽지 않았고 애슐리 주드하고 포옹할 때는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제인 폰다 여사하고 포옹하는 걸 보니까 그때보다 100배는 더 부럽더라. 제인 폰다와 포옹을 야 진짜 바바렐라와. 여보세요. 바바렐라 아니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였으면 했던 바람이 여자가 줄리 앤드류스하고 큰일 나요. 바바렐라 생각하면서 제인 폰다 여사님한테 여전해. 바바렐라 아니고 바바렐라 예. 중년 이후에 제인 폰다 여사와 또 이 청년부터 장년, 중년, 노년까지의 줄리 앤드류스는 제가 어머니 연배이면서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인데 제인 폰다 여사하고 아주 격렬하게 포옹하는 걸 보고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정말 부러웠어요. 아니, 그래서 원래 작품상 시상자가 누구냐도 되게 하이라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최고의 거물들만 주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다든가 조지 루카스, 코플라, 스필버그가 나와서 그때 누가 상을 받았냐? 바로 마틴 스콜세지가 받았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제인 폰다가 나오는 순간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뭔가 파격, 예. 반역 뭐 이런 거를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감독상, 작품상 다 수상하면서 진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남자가 돼버린 느낌이네요, 봉준호 감독님은. 근데 이제 그 오스카 이후에 또 애프터 인터뷰를 보면 말이죠. 자기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겠다. 그런 인터뷰 소감을 했고요. 전부터 발표했던 대로 두 작품, 기생충 정도의 예산을 넘지 않는 두 작품인데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영어로 만든 영화를 하겠다는 얘기 했으니까 원래대로 뚜벅뚜벅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생충의 한 작품 더, 한 분야 더 또 수상한 게 빅5 중에 하나인 각본상. 각본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기생충이 훌륭한 영화인 게 우리가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처음에 깐네에서 수상을 했을 때 외신들이 많이 전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국적을 불문하고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이건 내 얘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역시 언어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떤 스토리의 힘이 이번에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것도 기억나지만 오미주 씨가 산드라 오라고도 하죠. 정말 자기처럼 펄쩍펄쩍 자기 일처럼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뇌리에 선명하고요. 수상 직후에 트위터에다가도 한국인으로서 so proud 하다라는 걸 올려놓고
다음번에는 언제 오미주 씨를 영어권 영화를 찍으면 본 감독이 꼭 한번 캐스팅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각본상으로 공동 수상한 우리 한진원 작가님. 아, 놀랍게도 사실은 영화 연출부 경력이 더 많고요. 실질적인 대본 데뷔작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간과하실 텐데, 아, 정말 훌륭한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나와서. 근데 연출작으로 참여한 작품들을 보니까 좀, 아, 그건 또 다른 예, 경우니까. 그럼요. 예. 본인의 재능을 뒤늦게 찾았다. 타란티노가 좀 아쉽긴 하겠죠. 예, 네, 물론 그러게요.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은 했지만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작품도 몇 개 안 남았는데. 10개 다 채우잖아. 예,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대부분 로컬들이 수상한 부분 알아볼까요? 남은 주연상은 역시 뭐 호아킨 피닉스. 아, 저는 호아킨 피닉스 수상 소감을 유튜브로 짧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리버 피닉스 동생이지. 리버스 동생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사실을 지난 몇 년간 잊고 있었다는 게 이미 그는 정말 완벽한 대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리버 피닉스는 호아킨 피닉스의 먼저 죽은 형 배우였다로 이제는 기억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 그늘 때문에 좀 연기력이 덜 인정받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확실히 그랬죠. 예, 그냥 형 이름으로 호강으로 영화 배우 되네.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죠. 나올 때마다 리버 프릭스 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던. 외모도 비가 되잖아 또. 그렇죠. 예. 모습도 좀 많이 예. 다르고. 오늘 그 수상 소감에서 직접 리버 피닉스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암시하는 듯한 예. 그런 감격의 참모습도 보이고요. 저는 뭐 아킨 피닉스가 다 좋은 얘기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야, 빨리 그만 좀 말해, 마. 나 다음 거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떠들어라는 생각이 뭐 좀 들어서 미안하긴 했습니다만 할 만한 얘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나무주연상 후보 중에 저는 그 페인 앤 글로리의 안토니오 반데라스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연기 보여줬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젊어서 뺀질하고 느끼한 남자 배우들이 나이 그렇죠. 들면 예. 멋있어지는 그 또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하나죠. 조지 클루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 최선봉에는 우리 션 카너리 옹께서 계시죠. 션 카너리, 예, 그렇지, 따라갈 수 그렇지. 없죠. 그 변신을. 그래서 물론 뭐 아킨 피닉스처럼 이렇게 강렬한 연기도 좋고 항상 인정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힘 다 빼고 굉장히 그냥 조용하게 하는 연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페인 앤 글로리에서 정말 잘 해냈다. 그래서 영화도 좋지만 특히 만데라스의 연기는 아주 일품이었다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1917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좋은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 한니발의 매지 미켈슨 젊었을 때도 살짝 연상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앞으로 주목이 되는 배우입니다. 예. 저도 좀 안토니오 반데라스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번에 한번 저는 그의 그 후보에 오른 게 되게 반가웠던 게 사실상 한동안 스페인 남자 배우의 어떤 왕좌를 하비에르 바르뎀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뭔가 한번 야 스페인의 느끼한 남자는 내가 왕이야. 원조지 네, 원조. 원조가 한번 돌아온 느낌이라서 또 페드로 알마도바르 영화에 특히 그 자전적 영화에 출연해야죠. 예,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정말 비록 못 받았지만 예. 존재감은 뭐 절대 꿀리지 않았다. 예. 예.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뭐 역시나 예측했던 대로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역시 우리 르네 젤리거 이젠 또 여사라 불러야겠네요. 르네 젤리거 여사가 주디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 소감도 써온 것 같은데 거의 보니까. 그건 준비했지. 후보들 뭐 쟁쟁했고 이번에 보니까 그 해리엇의 그 신시아 에리보가 그 기록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걸로 상을 탔으면 연극, TV, 영화까지 거기서 다 뭐 그 에미 뭐 이런 수상하면 모든 그 분야 연기 분야의 수상을 다 수상하는 그런 기록이 될 뻔했는데 해리엇이 영화까지 뭐 어쨌든 화제성이나 이런 데 좀 떨어져서 하지만 뭐 그런 연기 보여주셨으면 앞으로 그런 기록 달성할 젊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고 그 시어 사람한테 내 앞에 있으면
너무 섭섭하게 너 그래봤자 94년생이야. 그러니까 진짜 어려요. 그러니까 요번에 상 받은 저 르네 언니도 아니지 이모 69년생이야. 뭐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 4번가 올랐다며 스웨슬로는 이번에까지 오스카에. 그러니까요. 시작이죠, 시작. 걔도 참 괴물은 괴물이네. 예. 근데 전 시오사로나 볼 때마다 아쉬운 게 여배우로서의 아우라는 있어요. 스타로서의 아우라가 잘 안 느껴져. 그럴 만한 작품도 안 예, 했죠. 그러니까. 예. 블록버스터 한번 나가야 그러니까 되나? 저는 좀 가벼운 역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한 번은 본인이 깨고 나와야죠. 예. 이제 브리 라슨도 한번 해줬고 제니퍼 로렌스도 철저하게 저예산 영화, 인디 영화 출신이었는데 결국은 블록버스터 출연하면서 뭐 헝거 게임이라든가 자기 배우로서 상품 가치를 올렸잖아요. 셀사 로날도 한번 좀 해야 되는데 글쎄 얘는 근데 워낙 마스크가 독특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샤를리스 테론은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예. 우리 박수담보의 인스타그램 보니까 샤를리스 테론 품에 폭 안겨가지고 너무너무나 기쁘게 사진 찍은 그 샷이 있더만요 보니까. 예. 그리고 나무조연상도 뭐 이변 없이 브래드 피트가. 나무 조연상. 예. 나무조연상도 뭐 이변 없이 브래드 피트가 탔고요. 역시 같은 영화로 후배오른 알파치노와 조페시. 조페시를 저희가 좀 사실은 좀 응원하긴 했는데 오랜 팬심으로 응원하긴 그러니까. 했는데 또 빵형이 타셔가지고 나중에 평생 공로상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조페시 형님한테는. 지금 안 드리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 연세들이. 그러게 너무 욕쟁이야. 예. 여우주연상도 뭐 이변 없이 롤하던. 예. 그리고 스카렛 요한슨은 뭐 기록을 또 세웠죠. 여우주연상, 조연상에 동시에 후보에 올랐는데 막 기록을 보니까 동시에 후보에 오르고 동시 상탄 배우 거의 없다. 한 번도 없다. 갈리죠. 예. 그런 의미에서 스칼렛 요한슨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칭찬하고 싶어요. 진짜 되게 고만고만한 맞아요. 예. 주인공 친구 역할 같은 걸로 시작돼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주 영리하게 좋은 감독들이랑 일 많이 하고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올려서 이제는 뭐 아주 대표적인 정말 여배우가 그러니까요. 되었고 한 해에 이렇게 2개 플러스 뭐 자기가 타이틀로를 맡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올해 나오고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스칼렛 요한슨 올해 최고의 해고요. 상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조조 래빗의 어머니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메리지 스토리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스열선 오는 얘기를 했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84년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30대에선 뭐 발군이죠. 스열사 스칼렛 언니의 길을 잘 참조해가지고 어떤 좀 큰 영화와 또 작품성 있는 영화를 번갈아서 하는 그런 영리한 행보를 따라가길 바래요. 그리고 뭐 실제로도 아이가 있지만 작년에 잘 된 그 2 작품이 모두 엄마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 친구가 참 그 자기 나이와 인생의 변화에 맞게 역할도 잘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 듭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아역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TV에서 홈얼론 아역부터. 3. 예, 아역 출신 배우고 물론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이제 뭐 사춘기 소녀 때부터 이렇게 영화 비출 때 저희 이미지는 쟤는 키도 작은데 몸매는 와우 막 이랬던 배우인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고전적인 진짜 여배우가 여배우가 됐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응원합니다. 예. 나중에 조조 래빗 할 때 또 말씀드릴 때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로베르토 베니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예, 그 아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재롱도 떨고 아들을 웃기게 해주려고 하는 스칼렛 요한슨 딱 모습 보고 스칼렛 요한슨한테 저런 풍모가 있었나 할 정도로 갑자기 로베르토 베니가 연상되는 굉장히 연기 폭이 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을 높이 사한 것 같아요. 조연상까지 넣어준 거 보면. 그러니까. 예, 그리고 로라더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젊었을 때는 조금 무언가 좀 이상한 연기 같은 애매한. 예, 좀 광기 어린 역할도 하고 이쁜 애모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예. 배우니까 그냥 쟤도 뭐 소위 낙하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었는데 야 오늘 엄마가 나왔었죠 로라들 엄마가. 근데 이제는 진짜 아주 나이 들어서 또 다른 매력을 좀 발산하는 훨씬 것 같아요. 멋있죠. 예. 뭐 지난 얘기지만 그 스타워즈에 출연했을 때도
아마 그래서 저 못 낀 아줌마는 누구냐면 그렇죠. 젊은 그 영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로라돈 하면은 젊은 시절에 출연했던 램블링 로즈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음, 일종의 음. 유모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음. 누나 가슴 한 번만 바라봐도 돼? 그러니까 야 안 돼 그랬더니 누나 한 번만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슴을 물렸더니 야. 그 어린 소년이 가슴을 막 쭉쭉쭉 빠니까 그거에 막 흥분해서 주체를 못하던 그런 모습의 로라던을 전 아직도 기억하고 그거는 있어요. 감독이 이상하게 연출해서 아니, 그런 그 거지. 여성 감독이 누구였죠? 그 아주 유명한 여성 감독 맞아요. 영화입니다. 나는- 예. 아, 너무 심하게 그 누나라고 부르던 거기에 이입하셨나 본데. 나는 그거 못지않게 와일드의 하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 브루벨벳을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사벨라 로세니를 얘기를 하지만 로라돈이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평범하지 않은 외모로 의외로 그걸 잘 떠받치고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로라돈 램블링 로즈 2 아, 참. 기대하고요. 예, 각색상은 또 조조 래빗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 두 분은 영화를 보셨다면서요? 예. 각색상 받을만 해요. 저는 어제 이제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음. 요 시상식 있기 전에 봤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궁금해져서 원작을 읽진 못했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놓은 글을 좀 봤더니 야 이건 거의 각색상 주겠구나 아, 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스님이 보셨겠지만 원작이 굉장히 암울하대요. 나도 원작은 못 봤어요. 네, 굉장히 암울한 음. 원작인데 그리고 이제 내용도 우리 영화가 약간 원작으로 치면 전반부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스포일러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주인공 소년이 자기의 상상 친구로 히틀러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존재는 원작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그게 포인트구나. 네, 그게 포인트라서 굉장히 창의적인 각색 그리고 거의 한 반창작에 가깝게 이거를 해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것은 각색상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그 홀로코스트라든가 유대인 박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영화라든가 뭐 심각하게 다른 영화도 많이 나왔고 고발한 보았죠. 영화도 나왔고 그런 것을 굉장히 새롭게 틀어서 또 성장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냈다는 것에서 아마 큰 호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조조 래빗이 저한테 미친 그 의외의 나쁜 건 아니고 파급 효과가 집에 돌아와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에피소드 2개를 또 봤습니다. Why We Fight라고 그래가지고 미군이 수용소 해방시키는 장면하고 마지막 에피소드를 봤는데 2차 세계대전 뭐 저는 접하지 못한 역사 속의 일입니다만은 그걸 그런 식으로 회고하고 되짚을 때 뭐랄까 이거 엄중한 사건인데 그렇게 한번 또 뒤틀고 풍자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을 아름다워가 나왔을 때 일부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홀로코스트를 가지고 코미디의 소재로 삼느냐고 욕한 사람도 있는데 조조 래빗도 그런 뭐 일부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미디를 소재로 삼는 게 아니라 처절한 풍자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건 예술의 영역이다라고 옹호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카 와이티티는 그 저희가 한번 소개했던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라는 진짜 재밌는 골 때리는 영화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토르 같은 영화의 토르. 연출자이기도 하고 배우로도 많이 여기에서 러브콜이 그럼요. 오나 봐요. 그럼요. 그래서 든든하겠는데 수입원이 다양해서 진짜 재능꾼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재능꾼이고 그럼요. 제 생각에는 향후 루소 브라더스가 떠난 마블의 가장 중요한 감독 중에 한 명이 될 거예요. 타이카 와이티티는. 그래서 블록버스터와 이런 인디 영화를 넘나드는 아주 정말 재능꾼이 나타났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한때 그 몰락의 히틀러 장면을 가지고 더빙만 바꿔가지고 하는 게 유행했는데 타이카 와이티티가 그 장면 몰락 영화 속에서 히틀러가 이제 자멸을 앞두고 막 그 측근들한테 야단치는 장면에 또 자기가 자막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달았냐면은 폴리네시아와 유대인 혼혈계가 히틀러로 분장해가지고 이 매기는 것만큼 통쾌한 일이 어딨냐 이렇게 올렸는데 뭐랄까 하여간 굉장히 재기발랄한 옛날에 우리나라 판소리로 따지자면 정말 그 광대의 기능을 좋은 의미에서 풍자와 전곡을 찌르는 그런 광대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영화 작가입니다.
그리고 촬영상은 뭐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로저 디킨스가 뭐 또 그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음. 그냥 끝장이야. 예.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워크라든가 흐름, 뭐 카메라 무브, 플로우 얘기하는데 이거 빅 스포일러 아니니까 그 낮밤이 바뀌는 시퀀스 딱 보세요. 낮이었다가 밤으로 바뀌고 다시 새벽으로 바뀌는 그 시퀀스는 촬영은 빛의 예술이라는 걸 로저 디킨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예. 뭐 로저 디킨스, 뭐 다리우스 콘지 몇몇 이름 등은 그냥 영화제 오시면 상 받으러 오셨구나.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님 차례예요. 이런 거죠. 뭐. 돌아가며. 예. 그리고 또 기생충이 후보에 올랐던 부분 미술상은 또 우리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아 그럴만해요. 수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미술 아주 잘 살린. 제가 DVD를 다시 확인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장소뿐만 한 블럭 자체를 헐리우드 블루바드의 몇 개의 블럭을 다 간판까지 싹 바꿔가지고 클래식하고 행인들 옷까지 다 바꿔서 했는데 제가 남산의 부장들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구만요. 정말 69년 헐리우드에 저는 없었지만 90년부터 알고 있는 헐리우드하고 비교해봐도 아 상당히 이건 미술은 뭐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미국 아카데미 회원들이 봤을 때는 투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추억 돋는. 추억 돋는. 그리고 또 오스카가 진짜 편하지 않은 부분이 저는 이거구나 느꼈던 게요. 바로 의상상. 의상상. 나 이건 아이리시면 받을 줄 알았어 진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뭐 작은 아씨들 이런 거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카데미 시상식은 특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은 시대극을 너무 좋아해. 다 시대 후보 오른 것 사실은 다 시대극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런 풍의 영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나마 시대적으로 그런 흐름에 있었던 작은 아씨들이 뭐 역시 받았고요. 만약에 작은 아씨들처럼 뭐 18세기, 19세기 배경이 아니라 진짜 한 1400년대 배경을 한 영화가 예를 들어서 그 올리비아 콜맨 나왔던 그 영화, 그 영화랑 그 같은 작품이 나왔으면 그게 탔을 거예요. 뭐 언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 아이리시맨 뭐 어느 하나 시대극이 아닌 것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가지고 의상상 주기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편집상은 여기도 이제 한국의 양진모 편집 감독님이 후보에 오르셨는데 포드 앤 페라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포드 앤 페라리도 받을만 합니다. 물론 기생충이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고도 사운드 에디팅도 받았죠. 예. 두 가지의 편집은 모두 포드 앤 페라리가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넘어가고요. 음악상은 역시 조커가 수상을 했네요. 후보 보니까 뭐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 1917, 스타워즈, 야 등장하네요. 후보들이 뭐 랜디 뉴먼, 토마스 뉴먼, 존 윌리엄스. 근데 조커가 수상을 했네요. 저는 좀 의외네요. 우리 조커 리뷰할 때 음악 굉장히 칭찬했던 것 같은데. 칭찬했고 골든글래버에서도 이미 받았고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의 또 여성 첼리스트 음악인이잖아요. 근데 조커 음악 기억나세요? 혹시? 예. 멜로디가 기억나진 않지만 조커의 영화적인 어떤 정서를 훅 돋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다 일치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주제가상은 엘튼 존 락앤맨 받으셨죠. 이 곡이 영화를 위해 오리지널 곡이었죠. 새로 만든 거. 추가로 추가해가지고. 그리고 뭐 토이스토리 4, 기적의 소년, 겨울왕국 2, 해리엇 등이 있었는데 뭐 역시 엘튼 존 옹의 곡이 수상을 했네요. 생애 두 번째 오스카라고 하더만요. 아마 라이언 킹이 첫 번째였던가. 네. 그리고 국제장편 영화상 역시 뭐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국제장편 영화상 수상하면서 부디 이걸로 끝나지 말기를 했는데 뭐 다행히.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이 이제 기록을 좀 하나 세웠습니다. 토이스토리 4편이 수상을 했는데 토이스토리는 이미 3편으로도 수상을 했었던. 그래서 속편으로 2번 애니메이션상을 받는 아주 기염을 또 토했네요. 이제 오스카라는 산을 한번 넘었는데 한국 영화인들에게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면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상 한번 받아보자. 만약에 한국산 애니메이션이 오스카에서 상을 받는다면 더 경축할 만한 일이 아닐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수상은 못했지만 우리 또 단편 다큐멘터리상에 또 우리 이승진 감독님의 부재의 기억. 부재의 기억.
보니까 그 세월호 희생자 이제 부모님이 같이 참석을 레드카펫에 하셨죠. 참석을 하시고 또 그 희생자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음. 참석을 하셔서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더 많이 좀 전 세계에 좀 알려졌으면 하고 뭐 안타깝게 수상은 못했지만 이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죠. 예. 한편으로 저는 뭐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또 상을 받았으면 그 작품이 상을 받았으면 녹색 포탈에 또 얼마나 또 무자비한 얘기가 올라왔을까를 생각하면 미국 좌파들 절교하자, 막 단교하자 이러는 거 아니야 또 또? 한편으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예, 그게 그러게요. 상을 받을까봐 여러 가지로 씁쓸합니다. 예.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스카 주요 부문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두 분 간단하게 총평 한번 해보시고 또 빠질 수 없는 오스카의 재미에 대해서 또 우리 우디님이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총평 한번 어떠셨는지. 지난번에 제가 이제 2개 플러스 알파 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말이죠. 여기 살짝 이제 레트로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 연배의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70년대의 유소연기에 저한테 지배하던 의식은 변방국가 의식, 내지는 약소국 의식이라는 게 가득 차 있었어요. 뭐 지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이제 50이 넘는 이 순간에도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았고, 그런 저한테 오늘 오스카의 수상 소감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영화입니다만 주변의 지인들한테 문자 돌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에게 돌렸어요.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는 최초로 봉준호 감독을 발굴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영화를 맡긴 차승재 대표한테도 제가 문자를 돌렸고, 그 다음에 마더를 프로듀서했던 지금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제작부문 사장을 맡고 계신 분한테도 축하 문자를 돌렸고, 괴물 제작자한테 돌렸고,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이분이네요. 그 옥자의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던 분이 있는데 서모 대표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만났을 때 그 옥자 당시에 그 제작 애로사항이 이랬지더만요. 플랜 B 쪽하고 이제 이견이 왜 없었겠어요. 싸웠답니다. 붙었답니다. 근데 플랜 B 프로듀서들이 가령 우리 그 서 프로듀서가 나 봉준호랑 작품하고 있어. 그럼 플랜 B 프로듀서들이 나 오스카 받은 사람이야. 너 오스카 받아봤어?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무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찍어 누르는 근거로.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한테 이제 문자를 하면서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하겠네. 그랬더니 하하 웃으면서 자기도 놀랍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짜는 개편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한국의 프로듀서들을 언급하느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언급된 분 말고도 오늘의 봉준호 감독이 있기 위해서는 처음 첫 작품이 흥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두 번째 작품인 살인의 추억을 맡겼던 제작자도 있었고, 또 마더라든가 옥자라든가 괴물을 하면서 또 봉준호 감독을 믿고 도와줬던, 저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옛날 같으면 이거 카퍼레이드 해야 돼요. 카퍼레이드 해야 될 사건입니다. 제 기억에 홍수환이 카라스키아를 이겼을 때 카퍼레이드를 했고, 이 에리사가 세계 탁구 선수권대 카퍼레이드 했고, 근데 우리 김연아 양이 금메달을 땄을 때도 사실 카퍼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카퍼레이드를 안 했잖아요. 지금 시기에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는 웃기긴 하지만 교황 정도는 하죠. 그러니까 카퍼레이드를 마땅하다. 시대는 지났지만 저는 뭐 그렇게 소감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워낙 많은 스탠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앞으로 분석 기사가 마르고 닳도록 쏟아져 나올 테니까 저는 뭐 우리 기생 중에 쾌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탤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상 결과를 보고 저는 그냥 나름 제 남친 넷플릭스 어떡할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아요. 돈만 쓰고 지금 폭망을 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 정도? 예, 로라 던이 여우 조연상 받았고, 조연상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장편 다큐가 그 미국 공장이라는 그렇지.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병자님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저도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 편이 이제 시상은 했지만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이제 에미 시상식에는 한 150억 쓰고 그다음에 작년도 오스카에는 250억 원 정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천억을 오스카에 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추정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이리시맨하고 결혼 이야기 등등에 몰빵을 한 거죠. 그래서 후보 지명은 24개를 받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헐리우드 리포트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마케팅 선물도 엄청 알차게 했다고. 그에 비해서 이제 수상 결과는 사실 뭐 2가지 것도 되게 본상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많이 물을 먹었죠. 그래서 뭐 올해 지금 2020년 컨텐츠 제작에만 17조를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뭐 1,000억 껌이지. 그렇지만 형님 말씀처럼 이것들이 스튜디오 협회에는 끼워주더니 회비 내고 나니까 몰라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형 스튜디오에서 까서 넷플릭스로 갔던 아이리시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품이 이런 유수의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걸 깐 스튜디오들은 뭐가 돼?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처럼 알 수 없는 알력 내지는 그렇겠네요. 심리가 없지 않을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미움털도 당연히 박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도 제가 헐리우드 리포트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카데미의 지금 회원, 그러니까는 투표권 있는 회원이 8,000명이 좀 넘는데, 최근 2년에 새로 유입된 회원이 그 중에 한 20%는 신규 회원이고 굉장히 지역별, 뭐 연령별 다변화를 했다고, 다변화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한 몇 년의 노력, 워낙 비난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노인 경로당이냐, 백인 남자 경로당이냐, 그런 것이 마침 우리가 기생충이 있는 올해에 또 제대로 잘 맞은 것 같아서, 역시 준비된 자에게 뭐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정말 맞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작품으로 좋은 성과를 낸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조를 하면 우리 또 경향신문 정모 기자의 그 페북을 보고 알게 됐는데 봉준호 위인전이 나왔어요. 정말로. 그 놀라운 건 그걸요 짤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I am 봉준호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인전이죠, 말하자면. 만화책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위인전이 세 시리즈가 나왔더만요. I am 이국종, I am BTS, I am 봉준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출판사가 발빠르게 오늘부터 재편집 회의를 해가지고 시작 부분을 칸이 아니라 오스카 작품상으로 받는데, 오늘 밤부터 작가들이 그리고 있을 거야. 제가 그 말씀 드리냔 말이죠. 또 개인적인 일에서 안 됐습니다만 30몇 년 전에 제가 그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을 때 집에 아버님한테 연극영화과 들어갔다는 말씀을 차마 못 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 나와서 사람 질이나 하고 밥 먹고 살겠네. 근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특히 아이들에게 영화 감독이 어떤 뭐랄까 미래의 어떤 자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직업으로 의사 못지않게 소개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기쁘고요. 옛날에 저희 애가 어렸을 때는 위인전에 영화 감독 나온 사람은 스티븐 스필버그였거든.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 어린이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영화 감독으로 봉준호 감독을 보고 배운다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실명을 좀 밝히겠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정영인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로 전설의 저희 경향신문의 정모 기자님인데요. 그분의 대학 시절 봉준호 감독과의 일화도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봉준호 감독님과 관련된 글 써놓으신 게 있는데 재밌습니다. 바로 과 직속 후배고요. 직속 후배지. 저도 그래서 그 정영인 기자님 인터뷰할 때 제가 옥자 때 따라가서 봉준호 감독님한테 우리 팟캐스트 출연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왜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화염병을 던지다가 꼭 넘어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그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스카 하면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있죠. 바로 레드카펫. 레드카펫. 어땠어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해에 그 모든 시상식은 오스카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만큼 가장 특히 여배우들의 의상이 또 총출동하는데, 뭐 몇 번 뭐 골든글러브 때도 그랬고 제가 쌍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타일리스트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것들은 안티가 틀림없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특히 좀 심했나요? 정말 뭔가
여배우가 못 돼서 한이 된 사람들만 스타일리스트를 하나? 그래서 일부러 비기 싫게 나오게 너무하더라고요. 월스 드레스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네. 한번 찾아보세요.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게일 가돗, 서샤 로넌, 플로렌스 퓨, 레아 세이두. 아니 가장 예쁘고 지금 아주 최고의 여배우들이잖아요. 왜 이러냐고. 박서단 배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리 기생충 팀은 다 괜찮고 한국 얌전했습니다. 디자이너들 옷을 예. 입었나? 예. 뭐 우리 좋아하시는 샌드라 오도 좀 과하게 입으셨고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추태 같은데 추태. 플러스 우리 또 항상 월스트 드레서 후보인 티모테 샬라메 군도 경악시켰잖아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주 저도 그 사진 보고 경악했거든요. 올해도 만만치 않아서 제가 본 가장 웃긴 그 댓글은 IT 부서의 팀이 온 것 같다고. 정말 잠바떼기 입고 나서 진짜 잠바떼기. 와, 몇 년 너무하네. 전에는 티모시 군이 시스루를 입고 나가지고 경악시키지 않았던가요? 정말 약간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모습 아이, 집에서 지금 혼자 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베스트 드레서도 이게 관록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샬리스 테론 올해 굉장히 우아하지. 모처럼 괜찮았고요. 르네 젤리거도 아주 전통적으로 입었고 정말 르네 젤리거 누님은 이제 우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젊은 친구 중엔 브리 라슨 올해 또 굉장히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넬 모나이라고 히든 피겨즈의 고 4인방 중에 가장 좀 예쁜 얼굴을 가진 흑인 여배우가 있어요. 오늘 아마 오프닝 때 불렀던 그 주제곡 실제 가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도 레드카펫 때는 아주 멋있게 그렇게 입고 나왔고 히든 피겨에서 수학 잘하는 네, 키 가장 작은 여배우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차라리 레벨 윌슨 양이 오히려 정말 베스트 드레서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월스트들이 창궐했다. 남자 배우들은 뭐 다들 우리 송강호 씨를 비롯해서 점잖았는데 우리 와킨 피닉스 오늘 LA 비 왔거든요. 그렇지만 라이방을 쓰고 마치 그 옛날 우리 잭 니콜슨을 보는 듯한 호방한 그런 그 자세로 입장하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나탈리 폴트만 뒤늦게 봤는데 좀 독특한 드레스인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 언니 항상 또 할 말은 해야 돼서 그런지 역시 브리라슨처럼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망토를 거쳤는데 망토 솔기에 올해 후보에 못 오른 모든 여자 감독들 이름을 새겨 넣는 것도 걔도 좀 너무해. 나탈리 포트만 성깔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세 명이 모여가지고 브리 라슨하고 게일 가돗하고 시그니브 여사가 막 조커할 때 야, 끝나고 한번 붙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으로 절대 안 가지. 원타치를 붙어도 내가 깨질 것 같은데. 근데 전 뒤늦게 사진 보니까 역시 뭐 우리 샤를리스 테론 누님이 태가 좋아. 태가 좋아. 나도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 네. 그래서 하여튼 못 보신 분들은 티모시 샬라메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우디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보고서는 이 새끼 내가 입어도 그 너보다 낫겠다 싶어. 아니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안 그런. 나는 이제 이번 주에 볼 예정인데 작은 아씨들 티모시 샬라메 나오잖아요. 너나 캐스팅에서부터 이건 반칙이다. 그렇게 연기 빵빵한 여배우들 4명 쓰고 거기다 티모시 샬라메를 꽂는 것 자체가 이거 다 잡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영화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화 안에서는 좋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상상 받았잖아. 근데 세상에 그런 애들을 여기 빠지고 그러니까. 3명이 여기 들어와. 3명이. 나 참. 티모시 샬라메는 좀 저거 같아? 윌 스미스 아들 같아. 일부러 못나 보이려고 막 그런 거 같아. 예. 귀여워. 나이가 어리니까 뭐 예. 까부는 것도 귀엽긴 한데 제발 시상식 때는 좀 이러지 말라고. 네, 참 어그로도 참 다양한 방법을 끄네요. 우리 샬라메 군. 예, 하여튼 저희가 2020 오스카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치. 한국 영화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일 어떤 그런 경제적 효과나 문화적 효과, 이것은 진짜 그 어떤
산업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 관심도가. 기생충을 제가 좋아하는 일 말이죠.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최고죠. 그러니까 제작비가 150억, 1,500만 불. 현재까지 수익이 거의 3억 불에 가까운. 와우. 아주 짭짤합니다. 예. 벌써부터 뭐 최우식 배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이, 출연제의가 끊이지 않는다는데 그럼요. 예. 바로 문화의 힘이란 바로 이런 거죠. 그 어떤 대기업도 못하는. 이제 한국 영화가 정말 그거 아시죠? 일본에서 폴한 거, 투표한 거, 기생충 이렇게 수상한 거, 온당한가 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미친. 아유 진짜. 한편으로는 또 그 분하지만 인정한다. 일본인들 예. 특유의 표현 있잖아요. 그 사무라이가 이렇게 패배하면 무릎 딱 꿇고 패배는 인정하지만 분하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도 있고요. 제가 구독한 유튜브 중에서는 일본 방송만 분석해 주시는 한국 분이 있는데 요거 수상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NHK나 이런 일본 TV에서 기생충을 가지고 묘하게 왜곡하는 보도를 자주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일본은 마치 빈부격차가 없는 양, 한국만 이렇게 반제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 양 이런 식으로 그 NHK하고 TBS인가 TBC에서 그런 왜곡 보도를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죠. 그리고 또 뭐죠? 그 봉준호의 수상을 폄하했던 그 트윗으로 유명해진 그거 있잖아요. 뭐 그의 수상 소감 중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뭐 땡큐와 뭐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뭐 마치 동양인이 와서 그런 미국을 무슨 깨부신 것 마냥 트위터 써서 또 거기야 됐고 수많은 한국의 트위터들이 가서 야 이 개새끼야 이러고 댓글을 달고 왔다는. 예. 병신이라고 누가 예. 썼던데. 저는 저 부분도 좀 의미심장했어요.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누가 글 쓰셨더라고요. 두더 라이싱으로 한국인을 조금 어떤 면에서는 모욕을 했었던 스파이크리가 올드보이를 리메이크를 하고 봉준호에게 감독상을 주는 게 묘한 기분을 좀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확실히 시대가 변하긴 했어요. 오스카가 아까 우드님 말씀처럼 유색인종 감독이 이제는 동양인 가장 유색인종 중에서도 오스카 거리가 멀었던 동양 감독에게 상을 주고 또 대배우 중에서도 이제는 여배우가 또 한국의 감독에게 상을 주는 게 확실히 오스카가 좀 변했다.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하고 예. 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오스카 뒤풀이 그 인터뷰에서는 제가 쭉 보니까 이제 바로 시상식 직후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한 15분 정도 되는 인터뷰에서 한 반 이상이 이제 아시아권 기자가 질문을 하더만요. 오스카 애프터 인터뷰에서 거기 이제 필리핀 기자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고 중국 기자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시아권 기자들은 지금 파고님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영화, 한국 영화가 어떻게 그렇게 상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질문을 해요. 가령 필리핀 기자 같은 경우는 당신이 아시아 감독인데 아시아 감독 중에서 영향받은 사람 없느냐. 아마 거기에 필리핀 감독이 하나 나오길 기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쉽게도 봉준호 감독은 제일 첫 바따로 김기현 감독을 얘기하고 이마무라 쇼헤이를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저 필리핀 기자는 필리핀 감독 한 명이라도 봉준호가 언급해 주길 바라면서 저 질문을 던졌을 텐데 필리핀에 훌륭한 감독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시아 기자들은 아직까지도 아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서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우리 똑같지 뭐. 두유노 김치. 그러니까 그게 변화지가 아까 얘기했던 주변부 의식, 변방 의식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구나 하면서 제일 유쾌한 질문은 뭐냐면은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말이죠. 그 사람도 액센트가 있는 거 보니까 아시아 기자인데 이걸 물어봤어요. 옆에 샤론체가 있는데 봉준호 감독 샤론체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웃으면서 크게 웃으면서 알다시피 필름메이커고 장편 시나리오 쓴 거 알고 있다. 내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더만요. 저는 그 질문이 가장 유쾌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으로 우리 스탠리 형님과 우디님 모시고 2020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기시고 모두가 봉준호가 되는 양 밤새 취하시길 바랍니다. 나 그거 제일 궁금해. 이미경 부회장이 술 뭐 쐈을까? 와인 좋은 거 쐈을 것 같아. 그거 궁금해. CJ 아메리카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바쁠 거예요. 예. 가장 한국적인 소맥할지도 모르겠어요. 소맥. 이것으로 특집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